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에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추가로 발생했고 사망자도 1명 나왔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새로운 감염 경로가 나오고 대면 예배를 예고한 교회도 있어 방역당국의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전남대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광주 388번째 확진자가 숨졌습니다.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은 90대 여성으로 성림 침례교회 관련 확진자입니다. 지난 7월 90대 여성 확진자가 사망한 이후 지역에선 3번째 사망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명 추가됐는데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470번째 확진자의 남편과 아들 2명입니다. 470번째 확진자는 광주교육연구정보원 공무직 직원인 466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39명이 발생하기도 했던 코로나19 확산세는 이틀 전부터 한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진정세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최근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온 광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새로운 감염 경로가 나타났고 최근에도 대면 예배를 진행해 무리를 일으켰던 광주의 대형교회가 이번 주말에도 대면 예배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그동안에 성림 침례교회에 다수가 발생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이런 것들을 아주 심하게 위배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이 방역 수칙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지켜주시고 한편 광주시는 집합 금지와 집합 제한 행정명령과 관련해 제기되는 형평성 논란에 대해 이번 주말 상황과 확진자 발생 상황을 지켜보고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의 40여 개의 태권도 학원 원장들이 광주시청을 통학 차량으로 둘러싸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방역수칙 준수가 가능하고 방문자가 일정한데도 영업을 금지시켰다고 주장하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집합 제한으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 있지만 지원 대책이 미미하다 보니 참여 열기가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동명동 카페거리 건물주들이 다시 한번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참여자는 20여 명, 석 달 동안 임대료를 10에서 30%씩 낮춰주기로 한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임차인들의 매출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 고통을 나누고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입니다. 임차인이 살아야 우리가 사는 것이고 임대인의 욕심만 부려가지고는 절대 여기는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로 내려서. 하지만 이런 착한 임대료 운동은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조치를 시행한 결과 이달 초까지 신청 사례는 375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담화문을 통해 임대인들의 동참을 호소했지만 기대했던 세제 혜택이 미미하다 보니 참여율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 공제 역시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깎아준 임대료의 50%를 정부가 보전해 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임대 건물의 규모가 크거나 영세 임대 사업자의 경우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영세 사업자는 만약에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추계 신고자는 또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한 요소가 많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동참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착한 임대료는 적자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에게 가뭄 속 단비와 같지만 제도적 지원 대책이 미흡하다 보니 임대료 인하 운동은 보여주기식 반짝 이벤트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광주 전남 통합 제안에 대해 전라남도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광주 전남은 공동 운명체라며 시도 통합에 공감하고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동안 두 차례 통합 논의가 무산된 사례로 볼 때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이어 불어닥친 태풍으로 전남 벼논에서는 벼알이 검게 변하거나 하얗게 마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면적만 6,000헥타르가 넘는데요. 피해 면적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닷가 옆에 위치한 진도의 한 벼논. 새파랗게 싱싱해야 할 벼논이 한눈에 보기에도 새하얗게 말라버렸습니다. 벼알은 하얗게 쭉정이로 변해 있거나 검거나 갈색으로 변한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연이은 태풍에 바닷물이 벼논에 들이치면서 염분을 맞은 벼들이 흑수와 백수 피해를 입은 겁니다. 저희가 뭐 손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저희가 뭐 바닷물을 맞겠어요? 태풍을 맞겠어요? 어쩔 수 없어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죠. 뭐. 어느 정도 익은 알곡은 강풍에 부딪혀 검게 변했고 아물기 전이었던 알곡은 수분이 증발하면서 하얗게 말라버리는 등 한 줄기에서도 알곡이 여문 정도에 따라 흑백수 피해가 섞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별다른 대책도 없어 농민들은 영양제 등을 뿌리며 한 톨이라도 건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수확량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수확을 하면은 매우 수확량이 떨어져서 이서 갖고 온 농작물이 수확량이 떨어져서 농민들 소득에 매우 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전남도 내 흑백수 피해는 6,300여 헥타르. 수분이 마르면서 일주일가량 피해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피해 면적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태풍은 추석 성수기 품목인 과일과 한우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여름철 긴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과일과 한우 출하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한우 평균 도매 가격은 평년 대비 소폭 상승해 킬로그램당 2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고 사과와 배 가격 역시 평년보다 더 올라 한 상자에 3, 4만 원 선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한국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연중 기획보도 내 인생의 5.18입니다. 최초의 5.18 대중영화인 꽃잎을 만들었던 장선우 감독을 김철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5.18이 일어난 지 16년이 흐른 1996년 개봉된 영화 꽃잎. 도청 앞 집단 발포와 광주 시민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 등 5.18의 핵심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최초의 대중영화입니다. 영화 꽃잎은 화려한 휴가, 택시 운전사 등 5.18을 소재로 한 다른 영화들과 함께 광주의 아픔과 진실을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영화를 연출한 장선우 감독은 서울대 복학생이던 1980년 5.18 당시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혀 수감 생활을 하던 도중 광주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헌병한테 들어요. 광주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런다. 이게 무슨 뜻인지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대중적인 방식으로 광주의 진실을 알려야겠다던 장 감독의 다짐은 16년이 지나 영화 꽃잎으로 승화됐습니다. 특히 5.18의 현장을 목격하고 발포 현장에서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탈출해 정신질환이 생긴 주인공 배우 이정현의 신들린 연기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엄마가 총 맞아서 자기 발목을 잡았을 때 그걸 뿌리치고 떠나는 이 시퀀스. 그래서 무덤에서 그걸 회상하면서 쓰러져간 그 장면이 이제 일종의 스스로를까지 지금 고통을 끌어내면서 이렇게 토해내는 이 과정이 압권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광주의 치유는 그런 형상으로 나올 거란 생각을 했던 거고. 장선우 감독은 영화 꽃잎을 통해 군사 독재 세력의 만행뿐 아니라 인간 사회의 내밀한 폭력의 문제를 다루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관심을 주고 그들과 연대하자는 것이 영화의 핵심 주제라는 겁니다. 특별히 뭐 아주 엄청난 무슨 메시지보다는 아주 작은 것, 관심과 이렇게 공감이 작은 시선, 따뜻한 시선 하나가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커지면, 연대하면 혁명도 가능해지는 거고, 시작은 다 그거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한 차례 공모가 무산됐던 광주 문화재단 대표이사 재공모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광주시는 문화재단 임원 추천회를 열어 재공모에 응모한 6명을 면접 심사했지만 적격자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차 공모에서도 4명의 후보자를 심사했지만 적격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광주시는 문화관광체육실장에게 직무를 대행시키는 한편 재공모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남부대학교가 수영단을 창단합니다. 남부대학교는 경영과 남자 수구 종목에서 25명의 선수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2021학년도 수시와 정시를 통해 신입생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에서 경영과 수구 종목팀이 동시에 창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남부대는 수영 선수단 육성을 위해 3천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광주시도 2천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검찰이 박우량 신안군수와 공무원들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오늘 채용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외부 청탁 지원자 9명을 임기직 공무원 등으로 채용한 혐의로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